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석 이경연입니다. 오늘도 왼발로 앞산 걷고 있는데요. 저는 2017년 12월에 우연히 했던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1기 진단을 받고 수술만 하고 병원에서 권했던 약한 수준의 항암 그리고 방사선 항호르몬 요법 등을 다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연치유만으로 이제 건강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3년을 막 지났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잘 지켜가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이렇게 암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겪고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분들이 그 수술 후에 어떤 그 겪었던 증상이나 후유증 같은 것들 얘기해 주시면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마다 그게 다 차이가 있고 내용이 다를 텐데요. 그래서 유니크한 자신만의 스토리로 남게 되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겪었던 그런 이야기라서 아마 흥미로우실 거예요. 저는 항암 같은 거를 전혀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제 자연치유를 선택한 경우인데요. 여기 지금 숲속 아지트로 거의 다 왔는데 안 보이던 밤톨들이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있네요. 나무들을 많이 뱄어요. 위에 밤나무들을 많이 건드렸나 봐요. 휑하게 환해졌는데요. 조심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하신 분들은 그 항암에 대한 그 후유증이 굉장히 부작용이 굉장히 크고 고통스럽다고 제가 많이 듣고 읽어서 저는 듣고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겪지는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는 또 분명히 제가 겪었던 굉장히 뚜렷했던 그런 후유증이 있어서 그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익숙한 풍경이 또 보이시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서 있으면 그 왼발이 시려워서요. 첫 번째 굉장히 뚜렷했던 증상이 뭐였냐면요. 집에서도 이제 그런 적이 많았는데 특히 이렇게 앞산을 올라올 때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제가 자연치유를 선택하고 나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하루도 안 빠지고,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지 그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암세포들의 세력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도 그 사실을 알고서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고맙게도 바로 집 앞에 앞산이 있어서 이렇게 매일 오르내렸었는데요. 햇빛 보면 햇빛의 소중함, 고마움을 또 그때 다 알게 돼서 천연 치유제라는 거, 비타민 D를 합성해주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그런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소중한 그 햇빛의 고마움도 알아서 햇빛바라기를 하면서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이렇게 햇빛을 보고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햇빛바라기를 했던 그런 그 기억들도 있는데요. 앞산에서 이렇게 앞산을 오를 때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요. 제 온몸의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서 그 땅속으로 다 빨려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걸음 떼기가 힘든 그런 상태. 남편이랑 그 옥룡설산
그 트레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정상 가까이 갔을 때 정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한 발 떼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처럼 그렇게 온몸의 기운이 땅속으로 빨려 내려가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 이제 매일 앞산을 오르내렸었는데요. 저는 부위가 크지도 않고 전절제도 아니고 부분절제만 간단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절제를 하시거나 항암의 부작용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그 고통이 더 크고 부작용이 심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느낌이 굉장히 뚜렷했고요. 이제 그거는 그 느낌 없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초기에 한참 그 느낌이 있었고요. 한 1년 넘게, 1년 반 가까이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정도는 조금 더 덜해졌겠죠. 뒤로 갈수록.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요. 이제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겠지만, 뭐 설거지를 저는 좀 꼼꼼히 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후딱후딱 못해 치워요. 좀 꼼꼼히 하는 사람이라서 오래오래 헹구고 씻고 이러는 사람이라서 뭐 한 30분 뭐 정도 했어도 뭐 지금 같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당시는 뭐 10분 정도만 이렇게 서서 설거지를 집안일을 해도 이렇게 소파에 가서 들어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었죠. 기운이. 그러니까 큰 수술을 겪었으니까 당연히 뭐 따라오는 증상이겠죠. 그랬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뚜렷했던 게 이 경험은 정말 너무나 강렬한 경험인데요.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기 몸살 외에는 아파본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밥을 좀 빨리 먹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안 돼서 뭐 소화제를 먹는다든지 여자들한테 그 흔하다는 변비나 뭐 설사 뭐 이런 것들도 거의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소화계통으로는 제가 아파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는데 수술 후에는 소화기 계통도 아니잖아요. 가슴 수술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걸 배탈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꼭 언제 그게 잠이 들어 있어서 그 상태를 미리는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새벽 5시 전후에서 이제 깨요.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 표현처럼 그분이 오셨다 뭐 그러잖아요. 또 왔구나 이게 느껴져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그 아기 낳을 때 괜찮았다가 또 진통 올 때 있잖아요. 그 초기에 진통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그러면 화장실로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토하고 심할 때는 토하고 그 온몸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온몸이 쥐어짜는 것 같이 괴로워요.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그 욕실에서 꼭 이렇게 배를 부여잡고 앉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 발자국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침대에 누우면 편한데 나갈 수가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차가운 바닥에 이렇게 꼭
배를 부여잡고 앉아서 신음소리를 엄청 크게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신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한 1, 20분을 그러고 꼼짝 못하고 앓고 겨우겨우 기어서 나와서 침대에 가서 누워서 어찌어찌 잠이 들면 또 2-3시간 자고 나면 정말 감사하게도 또 괜찮아져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게 제가 좀 정신적인 문제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바깥에서 어떤 평소에 없던 약속이 있거나, 제가 그때 수배술사 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실습이 있거나 야외 수업이 있거나 수업이 있거나 이런 날, 아니면 무슨 약속이 있거나 그럴 때 되면 꼭 그 날짜랑 겹쳐요. 그래서 지각하는 날도 많았고 못 가는 날도 있고 그랬거든요. 저희 마지막 실습이 이제 수원에 있는 서울대 수목원 옆에 무궁화 농원인가? 그쪽에서 이제 학교랑 연계해서 굉장히 큰 실습이 있었어요. 마지막 실습이었던 것 같은데, 막 비도 오고 그래서 일찍 가려고 정말 일찍 일어나서 주차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그 전날 굉장히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그럴까봐. 근데 눈 떴더니 또 그 증상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막 배를 부여잡고 그래도 가야 된다는 생각에 드라이까지는 했어요. 겨우 화장도 겨우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했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소파에 들어 누워서 한 1시간 반 넘게를 정말 온 몸이 아픈 통증으로,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조금도.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앓다가 2시간 가까이인가 늦게 제가 그때라도 제가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이 제일 피크로 굉장한 심하게 그 증상이 왔던 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런 증상이 많았었어요. 그럴 때가 많았는데, 특히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자연치유로 결정을 하고 나서 2달 반 가까이 가 있었던 지리산 자락에 있는 어떤 수양원에서 제가 이제 뉴스타트라는 자연치유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익히고 왔는데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자야 되고, 그때는 9시에 무조건 전체 불을 꺼서 9시면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우리 몸의 면역 호르몬 멜라토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간대가 그 시간대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대 숙면을 취해야지 그 면역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 모든 잘못된 것들을 복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아프기 전에 그 시간에 매일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정말 늦게 자면 안 되는데요. 저도 다시 지금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냉장고에다가 11시 취침이라고 써서 붙여놨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서요. 다시 한번 저한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예전으로 하나씩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익히고 왔었는데, 특히 그쪽에서 먹었던 이제 해주시는 음식들이 자연치유에 가장 적합한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고 왔기 때문에 2달 반 가까이를 이제 몸이 그런 음식들에 적응이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배탈이 날 때가
음, 그런 바람직한 음식이 아닌 음식을 먹었을 때 꼭 왔었고요. 특히 바깥 음식을 어쩌다 한 번씩 먹으면 또 그랬었고, 어떤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집안에서 먹던 대로 먹는데도 그런 날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소화기 계통이 아닌데 왜 그렇게 가슴 수술인데 소화기 계통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였을까? 그런 배탈이 나서 그렇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안에서. 그래서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배탈이 나서 고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이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아픈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순간들이 그런 순간들이었거든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겪었던 또 다른 증상이 뭐였냐면, 제가 적어 갖고 왔어요. 빼먹을까봐.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숨 쉬는 게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누가 숨을 막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숨 쉬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막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숨이 답답한, 안에서 뭔가 막는 것 같은 막 이런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증상도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인 거였는데요. 이제 살이 많이 빠졌어요. 심리적인 얘기를 그 수술 후에 제가 겪었던 어떤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저번에 했었는데, 그때 빠졌던 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전자파 공포증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몸속 모든 질병의 원인은 전자파가 원인이다, 그런 책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해 놨어요. 읽어보려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전자파가 해로운데 나 같은 사람한테는 얼마나 해로울까,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드라이 같은 거를, 제가 반곱슬이라서 드라이 안 하면 굉장히 머리가 지저분하거든요. 수양원에 있었을 때는 자연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화장품도 최소로 사용을 했었고, 순한 걸로 드라이 같은 거는 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요. 집에 돌아와서 있으면서 이제 그 전자파가 없는 환경에서 살려고 굉장히 좀 과도하게 신경 쓰면서 공포증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지금은 그것도 조금 이제 예전처럼 드라이도 하고 하면서도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멀리 하는 게 좋겠죠. 그 책을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이상한 느낌이 있었냐면, 이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한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매일 먹던,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음식들을 갑자기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지금도 뭐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떡볶이, 빵,
피자, 뭐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 음식들을 특히 이제 그 지방 여행하면서 휴게소를 들르면 휴게소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보면 다 제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왜 저것들을 내가 갑자기 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이상한 느낌 때문에 굉장히 그 음식들을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됐던, 이상했던, 너무나 이상했던 그 현상이 그런 느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 갑자기 10kg 정도가 빠졌어요. 제가 수술하던 당시에 55kg였었거든요. 제가 임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58, 어떤 날은 어쩌다 한번 59kg까지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제 임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체중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 수술하기 전 6개월 정도 전 상황, 제가 미서부 트레킹 가던 그때였어요. 정말 그때 등산복들이 막 거의 찢어질 정도로 꽉 꼈었는데 살이 그때 정말 제일 최대로 쪄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수술할 때 어쨌든 그 체중이 55kg였어요. 그 3, 4kg 빠졌죠.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조금씩 빠져서 45kg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10kg가 빠졌잖아요. 그랬더니 앉아 있으면요 배에 힘이 없어서 할머님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꼬부랑 허리가 되는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뱃살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배가 등에 가서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지금 제가 50kg가 넘었거든요. 5kg가 더 쪄서 제가 한 2, 3kg만 더 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없는데요. 그때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심해서 앉아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배에 뭐 이렇게 끌어안고 앉아있거나 뒤로 기대거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일 뚜렷했던 기억 두 개는 배탈이 자주 났던 거, 그리고 이렇게 온몸의 기운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두 가지 기억이 굉장히 뚜렷한데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아요, 느낌으로는. 그래서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다 나은 것 같으니까 자꾸 하나하나씩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유혹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잠자는 시간도 자꾸 뒤로 밀려서 가고 있고요. 먹는 것도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뭐 배탈도 안 나는데 그러면서 하나씩 자꾸 먹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그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하다는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뭐 2, 3기에서 시작하셨다가 폐나 간이나 뇌로 전이 되신 분들, 그렇게 되면 바로 사기라고 합니다. 저도 전이 되면 사기래요. 바로 뭐 2, 3기 이런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뭐 1, 2기 때 그럴 때 정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남겨주신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정신이 또 번쩍번쩍 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이 얘기 여러분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제 상태를 점검하고요. 더 조심하고 더 철저히 또 초심 잃지 않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함께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저 스스로 또 이런 영상들이 당근도 되고 채찍도 되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숲길 걸으면서 제가 했던 경험 나눠봅니다. 오늘도 얘기가 길어졌네요.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 주절주절 자꾸 수다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차요.